재수술의 경우에는 첫 수술보다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형물의 사용 유무, 또 그 크기나 모양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재수술 영상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뇌 조직에는 원래 없어야 될 이런 보형물의 실리콘 모양이 보이겠고요. 실리콘이 뼈 모양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있어야 될 자리보다 꽤 많이 흘러내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경우에는 옆모습에서 이렇게 실리콘이 보이는데요. 보시다시피 예전에 봤던 보형물과 조금 틀리게 하얗게 뼈 같은 것이 보이죠. 어떤 연유에서인지 실리콘 보형물에 이렇게 석회화가 일어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원인은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실리콘 보형물이 뼈막 밑에 있지 못하고 뼈막 위에 들어간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한때 많이 사용했던 실리콘 위에 고어텍스를 한 겹 덮는 실리텍스라고 하는 고어실리 이런 제품을 썼던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고어텍스와 실리콘 사이에 석회화가 가끔 일어나는 케이스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첫 수술과 동일하게 비중격의 크기나 모양 등을 알 수 있으며 간혹 이전 수술에서 비중격 연고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기억하시지만 CT 검사 소견에서 비중격 연골 사용 흔적이나 기증 늑연골 또는 본인 늑연골의 사용 흔적 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옆모습에서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보형물에 이렇게 석회화가 좀 많이 일어난 모습을 보이고 또 코끝 쪽에도 원래 있지 않아야 될 이런 뼈 같은 영상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코끝 쪽에 아마도 비중격 연골이나 늑연골, 기증 늑연골 같은 거를 사용했다는 것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정보를 토대로 재수술에 사용할 연골이나 기타 자가 조직을 계획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실리콘 보형물의 모양이 코끝까지 내려와 있는 L자 실리콘 모양으로 실리콘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재수술의 원칙은 콧대는 보형물을 쓰지만 코끝 쪽은 자가 조직으로만 수술해야 되는 걸 원칙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코끝까지 L자 실리콘이 들어가 있으면서 많이 당겨져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영상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분은 코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코뼈가 작고 코 연골이 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CT 촬영하기 전에는 늑연골을 사용해야 되나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CT 촬영 후에는 본인의 비중격 연골이 상당히 큰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구축된 코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비중격 연골을 사용해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얼굴은 좌우가 대칭인 경우는 없습니다. CT 영상을 보면 콧등의 뼈가 어느 정도 조금 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영상을 통해 콧등뼈의 모양을 확인하면 수술 중 실리콘을 조각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3D CT 영상을 이용하면 자기 코에 맞는 실리콘 보형물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CT 영상 중에서 아래서 위로 올려다보는 영상이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코뼈가 왼쪽으로 살짝 휘어있는 모습을 보이죠.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비중격도 휘어있고 광대의 높이도 틀리죠. 이런 경우에 실리콘을 조각해서 넣을 계획을 잡을 때는 오른쪽을 조금 더 깎아주고 왼쪽을 좀 덜 깎아줘야지만 올바르게 똑바른 모습으로 실리콘이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이 수술 전 CT 검사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필수적인 검사는 아닙니다. 수술을 시행하면서 하나하나 방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면서 비중격 연골이 부족하면 환자분을 수술 중에 깨워서 늑연골을 사용할지 아님 수술 기호를 바꿀까요 등을 상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수술 후 기증 늑연골 등의 사용 여부를 환자분께 통보하는 식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환자분들의 알 권리나 본인 수술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택권은 존중해드려야 하기에 그런 면에서 CT 검사가 환자분들께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니코디입니다. 지금부터 3D CT 촬영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안녕하세요. 이정 원장 CT 찍으러 왔어요. 밑에 손잡이 한번 잡아주시고요. 하얀색 위에 턱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눈 감아주시고 머리를 고정할게요. 그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계실게요. 기계가 멈출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계시면 되세요. 네, CT 촬영 끝나셨어요. 자, 제 영상이 찍혔습니다. 얼굴이 커가지고 막 영상 밖으로 나가네요.
아주 골격이 튼실하네요. 비중격 연골이 너무 휘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비중격 연골의 크기를 가늠하기는 조금 어려운 경우입니다. 보면은 뼈의 경계선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비중격 연골이 좀 많이 심하게 휘어 있는 경우에 한 평면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비중격 망곡증이 조금 심하고 아무래도 환절기다 보니까 알러지가 심해서 코가 좀 많이 막혀 있죠. 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보편화되어 편하게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전에는 지도책으로도 길을 충분히 찾아갔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나온 세상에서 굳이 지도책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전한 가이드를 지키는 선에서 필요한 검사는 수술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우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